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 우리 진짜 궁금한 거 YTN이 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기다리던 감격의 YTN 개편 이후 방송이 괜찮았을까?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YTN이 드디어 12월 3일 월요일부터 개편된 체제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8개 정도 있던 네이밍 뉴스, 이제 네임드라 그러는데 우리 웹상에서는 네임드 뉴스를 5개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YTN 24로 다 통일해서 일단 뉴스를 간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뉴스 프로그램은 역시 그 네임드들 중에서 YTN이 밀고 있는 노종면의 더 뉴스, 오후 2시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사와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저녁 종합 뉴스, 그러니까 메인 뉴스를 저녁 6시로 상당히 땡긴 네, 뉴스 큐, 이렇게 2개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2월 3일 날부터 저희가 쭉 한 지난 일주일간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신선한 면들이 일면 발견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코너를 다양화해서 구성한 게 눈에 띄고요. 인터뷰를 많이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당사자들 인터뷰를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노력한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YTN의 오랜 전통의 강자, 돌발 영상. 돌발 영상. 이게 또 부활을 했죠. 사실 SNS,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YTN이 돌발 영상을 옛날처럼 하고 있었다면 사실 SNS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을 거예요. 너무 이제 늦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이제 뛰어든 셈이 됐는데. 너무 오래 안 했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그리고 SNS에 이제 일반인 강자들도 지금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기성 매체에서도 사실 SBS, JTBC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뭐 SBS는 뭐 스포츠 뉴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YTN이 어떻게 타파해 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어떻게 되느냐? 코너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3시간짜리 뉴스니까 리포팅만 해서는 채울 수가 없죠. 코너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데. 코너가 이제 이게 또 매일 달라져요, 코너가. 그래서 매일 하는 코너는 이제 더 정치를 하는 코너가 있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치 이슈를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더 여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같은 거를 일단 지난 월요일 날은 했어요. 여론조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코너를 꾸밀 텐데 지난주에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도였던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50% 밑으로 떨어진 결과가 나와서 살펴본 것이고, 화요일엔 더 파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법률 전문가와 기자들이 살펴보는 코너, 수요일에는 더 훈수 정치, 이것도 정치 이슈를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매일 하는 더 정치와 비슷하죠. 목요일 날에는 더 문화 이슈, 금요일 날에는 더 스포츠 이슈.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이제 2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더 정치와 용가리 통뼈 뉴스라고, 용가리 통뼈 뉴스는 약간 그 JTBC의 소셜 라이브와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기자들의 어떤 뒷이야기, 노종면 앵커와 YTN 식구들의 이 뉴스 스튜디오에서 뒤에서의 어떤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일면 보여주는 그런 코너로 이제 취지를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 더 인터뷰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더 인터뷰라는 코너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당사자를 한번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거고, 더 인터뷰는 매일이에요. 더 인터뷰도 매일이에요. 맞죠? 더 인터뷰도 매일이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뭐가 더가 많아. 다 더야. 그런데 차별성이 없어. 더 인터뷰, 더 정치, 더 여론, 더 파일, 더 훈수 정치, 더 문화하고 더 스포츠는 차별성이 있어. 그나마 문화와 스포츠 정확하잖아. 그런데 나머지는 사실상 다 더 정치야. 그래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일단 지난 일주일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더 저희가 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매일 하는 코너인 더 인터뷰, 그리고 더 정치, 그리고 수요일 날 하는 더 훈수 정치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출연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연자만으로 구분이 돼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코너가 색깔적으로 구분이 되려면. 근데
출연자 그냥 제가 쓱 읊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원책 변호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전부 정치인이죠? 지금 제가 코너 상관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코너가 아무리 더 정치 뭐 이런 이름을 띠고 있지만 심지어 더 인터뷰까지 지난주에는 일주일 내내 정치인만 나왔어요. 이런 점에는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는 사실 다른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하고 별다른 차별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크게 뭐 심지어는 YTN이 그동안 개편 이전에 하고 있던 뉴스 중간에 대담하고도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코너별의 특징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더 정치와 더 훈수 정치는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더 정치라는 코너는 필요할 거예요. 정치 이슈는 분석할 게 많으니까. 정치 이슈 할 게 많으니까.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은 특히 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YTN 변화 중에 돋보였던 것이 반올림 피해자들, 삼성 반도체 노동자 피해자들 직접 세 분이나 모신 게 상당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YTN 나와달라고 하면 나올 사람 많아요. 스피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정치인 말고 그런 사람들 더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나마 좀 색깔이 있는 코너가 더 문화, 더 스포츠예요. 근데 사실 물론 YTN이 이제 인력상의 한계, 여러 제작상의 현실적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의 코너로 넣어놨는데 사실 YTN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 뭐냐면은 하루 종일 뉴스만 하니까 고령층이나 보는 채널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젊은 층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청소년, 청년 YTN 볼 것 같으세요? 안 봐. 이걸 왜 봐? 맨날 뉴스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YTN 그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런데 특히 YTN이 이제 개편 준비하면서 시민들 인터뷰한 게 YTN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재밌는 뉴스 좀 많이 해달라. 왜 맨날 그 정치 뉴스만 하고 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래서 더 문화, 더 스포츠 이런 건 사실 다른 아주 정말 다른 방송에서 보기 힘든 YTN만의 뉴스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너거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 뉴스가 되게 많아요. 연극계, 음악계, 클래식계 또 뭐 언더그라운드 음악계 이런 거 뉴스 해주는 방송사 있어요? 없죠. 없어요. 뭐 가끔 JTBC 뉴스 들으면서 예. 뭐 연예인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거 뉴스로 따로 꾸며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따로 뉴스로 꾸리면은 이거 분명히 경쟁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YTN이 그럴 지금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인력상의 한계나. 그리고 그런 거 취재하려면은 갑자기 그냥 정치부에 있던 기자 가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개로 여러 가지로 되고, 그렇죠. 섭외도 해야 되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스포츠는 이제 그나마 KBS가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꾸몄었죠. 그렇죠.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옛날에 운동화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KBS가 그나마 몇 번 시도했습니다. 예. K리그 뭐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그렇죠. 비바 K리그 이런 프로그램이 네. 있었죠. 그런 거 YTN이 해야 돼요. 지금 KBS도 못 하고 있는 판에 하라 그런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하면 그거 물론 이제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견고한 매니아층은 있지만 약간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하면 YTN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로 넣은 김에 앞으로 좀 더 노하우를 쌓으면서 충분히 개별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문화 코너에서 12월 6일 날 뭘 했냐면은 아까 우리가 TV조선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그 문제의 용어로 쓴 거예요. 아이고 기껏 저기 해놨더니 그걸 쓰고 있었네. 이건 사실 아이. 더 문화라기보다는 더 연애 정도의 코너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네, 오늘 이 주제로 더 문화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제 B2라는 용어가 채 등장하기 전에 마이크로닷 사건이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정리부터 해보죠. 이러면 더 아쉬운 거예요. 더 문화 코너에서는 문화를 해줘야지 왜 연애를 하면 물론 연애도 문화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진짜 예술 분야, 예체능 분야에서의 뭔가 새로운 소식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남들이 다 하는 이거는 왜 하냐. 얼마나 많은데 할 거 많아.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또 여기서 그 문제 용어를 YTN도 써버렸다는 점이 그러니까 이 코너의 제목과 자막에서 반복적으로 뽑았고요. 그 문제 용어를 노종면 기자도 썼고요. 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코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가리 통뼈 뉴스라는 코너인데 이제 이 용가리 통뼈 뉴스가 YTN 이니셜을 딴 거예요. 용가리 통뼈 YTN. 뉴스죠. 예. 그런데 지난주 이 용가리 통뼈 뉴스에 누가 나왔냐면은 정찬영 사장, YTN 사장, 홍상희 YTN P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 사장하고 자사 PD가 나와가지고 YTN 더 뉴스의 어떤 철학, 뉴스 철학, 제작 철학,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뉴스를 할 것인지, 또 사장님도 나왔으니까 이제 YTN의 어떤 미래의 포부, 변화상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걸 굳이 뉴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방송이니까 그랬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데 용가리 통뼈 뉴스라는 코너를 만들어놓고 굳이 자사 사장님과 PD가 나올 필요가 있느냐. 용가리 통뼈다. 아무튼 굉장히 이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소셜 라이브라고 해서 지금 막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PD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막 축복해 뭐 잘해봐 뭐 이렇게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했다는 소리로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소셜 라이브처럼 JTBC.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는. 그런데 문제는 소셜 라이브는 취재 과정에서 뭔가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거나 뭐 또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건 너무 부실했어 뭐 미안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나눠야지. 이게 사장과 PD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앵커 그러니까 노정면 기자하고의 대화를 뭐 이끌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주여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네. 그래서 용가리 통뼈 뉴스의 컨셉이 뭔지 자체를 모르겠고요. 약간 사회 방송. 그러면 안 된다는 뭘 거죠. 하면 그렇게 안 되면 되죠. 안 된다는 네. 거. 네. 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컨셉이 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주니까 봐주지만 다음 주에는 제대로 하기 바란다. 이번 주에는. 저희 지금 네. 말씀드리고 있는 평가가 사실 그런 취지예요. 네. 저번 주에는 좀 산만할 수 있죠. 예. 네. 뭐 첫 주니까. 불분명할 수도 있고 첫 주니까. 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더 뉴스는 저희가 주의 깊게 음. 살펴보겠습니다.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죠. 이제 어. 처장님께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칭찬은 하나 할게. 네. 돌발 영상은 칭찬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지난주부터 더 뉴스, 아까 말씀드린 더 뉴스와 저녁 6시 하는 뉴스 Q, 그리고 밤 10시 하는 뉴스 나이트에 이제 세계에서 돌발 영상이 계속 나가요. 12월 3일 날 처음으로 부활한 돌발 영상의 제목은 선견 지명박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원한 돌발 영상의 언어 유희예요. 야, 선견 지명박. 아. 그래서 2009년에 자원외교를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결과가 네.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공사 다망이라는 사자성어도 나오는데 다 망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석유공사 등등 여러 공사가 다 망했어요. 와, 세상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자원 관련 야. 공사들이 막 하버베스트 이런 데 이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정부의 명령으로 다 망했죠. 취임식 때 한국의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석유, 가스, 금, 우라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 진출하게 됩니다. 자원 비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석유공사에 감사는 저는 알파에 오메가를 뺀 감사라는 생각이. 석유공사는 어떻게 돈 좀 많이 벌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유공사 부채 비리 얼마입니까 현재? 작년 현재 700%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사해보니 938% 부채 비율이. 작년 상반기 석유공사 9개 팔아야 빚 갚아요. 9개 팔아야. 이게 민간기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빚더미에 쌓였습니까? 석유공사가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 그 자원공기업 대형화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자원 요기 하기 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도 안 됐었죠. 아주 건실한 공기업이었었죠. 네. 이거 누가 뭔가 망가뜨린 겁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지금 매년 4천억 원 이상씩 이자만 내고 있어요. 돈 벌어서. 이제 해외 가스전 손실을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325%에 달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광물공사 망했죠.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재무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미래가 있는 나라에 저는 가까이에서 투자를 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쭉 이렇게 보니까 눈이 다 크고 이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난 눈이 조그만해요. 눈이 적으면 뭘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눈이더라도 멀리 보려면 눈을 까불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를 잘 봐요. 그래서 공사 다 망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바랬던 돌발 영상이 첫날부터 나와서 재밌네. 굉장히 정말 좋았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이 돌발 영상은 한번 기대해 봐야겠고 또 다른 프로그램 새로 론칭된 굿모닝 YTN 아침에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거 아침 6시에 갑니다. 뉴스 940 아침 9시 40분 뭐 뉴스 앤 이슈 이런 프로그램들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담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기자와 앵커가 하는 거예요. 뉴스 비평을. 그래서 뭐 이제 굿모닝 YTN의 뭐 초점 뉴스 인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TV조선 앵커 할 때 오늘 이 사람인가 할 때 뉴스 끝나고 한 사람씩 집어가지고 깠잖아요. 뭐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는 누구를 깐다기보다는 그 인물과 관련된 그날의 이슈를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앵커가 그런 코너고 뭐 뉴스픽, 앵커픽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뉴스 940에. 그리고 취재 임팩트 이거는 이제 뉴스 앤 이슈에 있는 코너인데 원래 있었어요. 개편 전에도 취재 임팩트 말 그대로 팩트 체크 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가 없는데 이거 취재 임팩트라고 해놓고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아잉?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코너에 대한 비평은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걸 팩트 체크하는지 한번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주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팩트 체크도 이렇게 뉴스 앤 이슈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코너로 있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사실 팩트체크는 JTBC처럼 아예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요새 보도의 대세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보도에 팩트체크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다 거지 같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TN도 물론 다른 언론사들 다 따라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팩트체크를 자기네들 나름의 방식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개편 후 프로그램에서는 팩트체크가 막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리포트에서 얼마나 팩트체크를 열심히 했는지는 우리가 리포트를 그 많은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일단 첫 방송들에서는 아쉬움이 큰 물론 칭찬할 점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좀 총평으로 남겨야겠다. 예, 뭐 이렇게. 아쉬움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칭찬할 게 하나 더 있네.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개편하자마자 이건 개편 전에 준비하고 있었겠죠. 단독 보도를 냈는데 김앤장 단독 보도를 했어요. YTN이. YTN에서 김앤장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격세지감입니다. 예. 진짜. 아무튼간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자기 재판 아무래도 해달라 그랬겠죠. 이런 김앤장과 권력 기관 간의 권력자들 간의 어떤 유착 이 부분을 단독 보도를 해서 역시 좋은 보도의 증가는 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